최근 중국의 실태라는 영상들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말의 설명 없이도 아비규환임을 알 수 있는 중국인들의 절규, 전쟁통을 방불케 하는 현장은 여기가 중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한 중국인이 한국인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 해외 네티즌들의 비웃음을 샀다고 하는데요. 又有一丝丝的敌视，正面的、反面的各种各样的情绪，对咱们的这个看是很复杂的。但是总的来说呀，韩国人啊，他们越来越认可且承认咱们中国现在是非常强大的，因为他害怕你变强大，所以就会产生这个敌对。特别是年龄大的人，他对中国人啊敌对意识还是说多少是有的。但是年轻人啊，他们非常承认中国变得强大，所以啊，越来越多的韩国年轻人啊想要去结交中国朋友，他们想去和咱们这个逐渐强大的这么一个大国交朋友，他们不想落伍。 他们不再那么紧紧的抱美国人大腿，他们选择跟中国人走。其实我觉得韩国人这一点是非常对的，毕竟这以后社会的主流是谁，其实大家心里都有数，对不对？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한밤중에도 불이 훤히 켜져 있는 아파트 여기저기에서 정체 모를 절규가 쏟아집니다. 배고파 죽겠다, 사람을 모읍시다 등 급박해 보이는 중국인들의 외침은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상하이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하이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상하이의 한 가정집 앞 방역요원들이 현관문 앞마다 종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종이에는 자택격리, 외출금지, 방문금지 등 빨간 글씨로 강력하게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죠.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를 봉쇄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봉쇄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서 방역요원들이 현관문 앞에 붙인 경고장을 문을 열어 찢을 경우 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여겨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봉쇄가 지속하다 보니 생필품과 식료품이 부족해지면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장소에서는 물건을 마구 약탈해가는 장면도 보였죠. 2인 가구에 오이 하나를 받고 있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물자를 질서 있게 각 가정에 배급하고 있다며 보도 중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언론 플레이가 먹힐 거라 믿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풍토병으로 굳어진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인구당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 영국이 기록한 정점보다 3배나 많이 나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통제조차가 중단됐다는 점을 주목했죠. 그러면서 보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가장 먼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모니카 간디 미국 캘리포니아대 의학과 교수는 한국은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공중보건체계의 신뢰가 높으며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라며 한국이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최초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패로 여겨졌던 K방역이 한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었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끝까지 자신들의 봉쇄 방역을 이어갔는데요. 그들의 고집 때문에 고통받는 건 다름 아닌 봉쇄를 당한 도시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창가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상하이 시민. 그녀의 울음은 마치 세상을 잃은 것만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가족 중 신장 투석이 필요한 환자가 있었고 병원에 가지 못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막으려다가 사람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중국.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밤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자유를 향한 욕구를 자제하시오 등의 안내 방송을 내보냈고 격리를 독려하는 로봇개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더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데요. 강제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격리시설, 마치 관처럼 보이는 격리시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밖에도 아내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수단이 없어 좌절하는 등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이에 시민들도 도저히 참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폭력으로 대처할 수준을 넘어서자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을 집합시키고 치안 유지용 탱크까지 동원했습니다.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하이. 하지만 중국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방역은 중국이 금메달이라고 자찬하고 있었는데요. 10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표창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베이징 올림픽 패럴림픽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방역 정책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고 글로벌 방역과 국제 중대 행사 개최를 위해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다라며 한 외국 선수는 만약 코로나19 대응에도 금메달이 있다면 중국이 한 개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금메달은
대회 관계자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처럼 시 주석은 되지도 않는 이미지 메이킹만을 시도하고 있었죠. 한편 중국 정부도 언제까지나 상하이를 봉쇄할 수 없는 노릇이라 지난 11일부터 일부 거주 지역에 한해 봉쇄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일상의 정상화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상하이시 봉쇄 해제 지역 주민들은 통행증을 받아야만 밖에 나가 장보기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통행증은 하루에 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외출할 땐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거리에 나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려 해도 여전히 절대 다수 가게가 문은 닫혀 있었죠. 그마저도 방역복을 입은 공안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했고 총까지 휴대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국 시민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상하이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들 역시 물자 부족을 호소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중국 정부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봉쇄 방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에 중국인들은 다음은 혹시 내 차례가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져가는 한국이 자신들을 부러워한다고 조작 영상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있었죠. 이러한 종류의 영상들은 정작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중국인이 마치 자신이 겪었던 일인 마냥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 이 사회의 주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등의 허무맹랑한 소리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는 중국. 그러나 이러한 영상은 이제 통하지 않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저 사람은 한국이란 나라를 아예 모르는 것 같다. 크크. 한국에 온 적은 있나? 저 사람 말이 맞아. 딱 그 반대로 말이지. 라며 참교육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노답 방역과 언론 조작. 그들로 고통받는 건 다름 아닌 자국의 국민들인데요. 하루빨리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